안녕하세요. 약사앨리스입니다. 카페 좋아하시나요? 저는 카페 가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밥 먹는 것이 아직은 어려워서 스벅에서 가끔 샌드위치 사 먹어요. 스벅 푸드 메뉴 중 샌드위치와 샐러드가 한 끼 식사로 적당한데요. 저는 그 중에서 햄 앤 루꼴라 올리브 샌드위치를 주로 먹습니다. 다른 샌드위치들과 달리 루꼴라와 토마토에서 식이섬유를 먹을 수 있고 치아바타가 밀도가 낮은 빵이라 당을 덜 올리며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떼랑 루꼴라 샌드위치 같이 먹고 나서 특별히 머리 아프다는 느낌 없었습니다. 먹고 나서 머리가 띵 하다면 갑자기 혈당이 많이 오른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당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혈당은 혈중 포도당 농도를 말합니다. 소화관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음식이 혈당을 높이는데요. 이런 음식을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혈당이 높아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몸속에 포도당이 돌아야 세포가 일을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현미도 야채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높입니다. 문제는 혈당이 피레침을 찍는 현상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졌다가 쑥 내려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은 인슐린 분비량이 급증, 급감하면서 몸에 피로감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에 원인이 됩니다. 혈당은 체내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피가 적당히 끈적거려야지 많이 끈적거리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당분 자체가 혈관의 염증 유발 물질입니다. 그래서 고혈당을 방지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분비되는 인슐린 양이 딱딱 맞으면 좋겠는데 췌장은 과잉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을 좀 넉넉하게 쏴줍니다. 그럼 정상 혈당보다 혈당이 더 떨어지게 되고 식후 2-3시간쯤 돼서 배가 고프고 당 떨어진 느낌이 들면서 허기가 지고 허겁지겁 먹게 되는 증상은 과잉 인슐린으로 혈당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지는 것처럼 높은 혈당은 반동성으로 낮은 혈당을 동반하게 됩니다. 인슐린 분비량은 노화, 산화적 스트레스와 연결되기 때문에 동안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분비량을 줄여야 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유발하는 음식은 주스류가 대표적입니다. 시판 주스는 물론이고 집에서 만드는 과일 주스, 과일을 갈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요. 그리고 미숫가루나 콩가루물 같은 선식류도 당을 올리고요. 커피 음료, 커피에 당 첨가된 단 커피 음료나 스무디 같은 고당분 음료, 떡, 죽, 면, 누룽지, 그 다음에 밀도가 높은 빵은 혈당을 확 올립니다. 베이글이나 깨찰빵처럼 이렇게 밀도가 높은 공기가 적은 빵은 아무래도 그 단위 부피당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요. 크로와상이나 치아바타 이렇게 성근 빵은 아무래도 밀가루 밀도가 낮아서 혈당을 좀 덜 높입니다. 건강관리의 시작은 체중 조절 그리고 혈당 조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체중 조절을 하려면 혈당 조절이 선행돼야 됩니다. 혈당을 덜 올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혈당 스파이크, 유발 음식을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소화관에서 분해되고 흡수되어야 혈관에 포도당이 스며들면서 혈당이 오르는데요.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케이크 같은 단 음식을 먹을 때 공복에 먹는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만, 야채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뒤에 케이크를 먹으면 혈당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깔때기 효과라고 합니다. 입은 즐겁지만 소장에서 먼저 들어온 음식물이 천천히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나중에 먹은 케이크로 인한 혈당 상승은 낮게 측정됩니다. 그렇다고 혈당 스파이크 안 생기는 방법 아셨다고 단 음식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은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과당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포도당보다 몸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과당입니다. 과당은 몸에서 처리될 때 포도당이 전신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당을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됩니다. 과당을 지방간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그러고, 술 안 먹었는데 지방간이 생겼다, 그런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책에서 봤는데 어떤 10대 청소년이 지방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술을 안 먹었는데도 지방간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코카콜라를 하루에 1리터 정도 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설탕이 다 간으로 가서 설탕이 포도당으로 바뀐 다음에 중성지방으로 전환돼서 그게 혈액을 통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생성 속도가 배출 속도보다 빠르니까 그게 간에 중성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이 된 거죠. 네, 정리하면 음식을 먹는 순서를 바꾸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부터 드시고, 고기, 달걀 같은 단백질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한식 식사를 하실 때는 샐러드 한 접시 먼저 드시고, 그 뒤에 밥과 반찬을 같이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아난티에서 원두 주문했어요. 드립백으로 먼저 주문했었고 맛이 둘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립백은 이렇게 생겼고요. 파란색은 좀 더 상큼한 맛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둘 다 드립백 맛이 괜찮아서 원두 홀빈으로 주문해 봤습니다. 요거 하나가 200g이고 15,000원이에요. 하얀색을 보시면은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원두가 섞여져 있고요. 제조 일자가 8월 19일. 아직 한 달이 안 됐네요. 그다음에 이거 파란색도 이것도 괜찮아요. 얘도 200g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닌데,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표기가 커피 원두가 이쪽 거는 콜롬비아 50%, 에티오피아 50%인데 여기 잘못 나왔어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닌데. 이거는 전화해서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커피 원두 100%. 어허. 예.
하울 마치고 제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